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어제하고 그제 제가 갑자기 이제 출장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이동하면서 노트북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고, 어제 영상은 제가 만들었다가 그 노트북에 뭐 잘못이 있어서 그게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긴급하게 이제 영상을 묶어서 올려드렸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실에서 해서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제 올려드렸던 그 미국 시장 투자의 뭐 복리 효과, 그리고 목표 수익률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투자하면서 저도 가끔 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를 좀 더 굳건하게 할 수 있고 욕심을 덜 부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건들을 갖추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마다 그런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그래, 투자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탄탄한 수익률을 계속해서 내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계속 느끼시면은요,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장이 많이 흔들리는데요. 어제 밤에 페이팔은 스탑에 걸려서 매도가 나갔고요. 그래서 세일즈포스를 조금 더 분석해서 저희가 이제 포지션을 좀 더 실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제2의 엔비디아라고 말씀드렸는데 AMD 분석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이언큐가 아주 잘 올라가고 있죠. 연초 대비해서 80% 넘게 올라왔는데요. 뭐 최고점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게 좋아 보여도 사기가 굉장히 이제 힘든데요. 그럴 때는 스윙 트레이딩을 한번 써보시죠 하고 하는 뜻에서 제가 오늘 밤서부터 스윙 트레이딩 전략을 아이언큐에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두산 클럽 이제 가입 개시했거든요. 그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은 온통 빨간색 전부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공포를 주는 날이었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시장이 뭐 폭락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주말을 겪으면서 인터넷에는 뭐 블랙 먼데이가 온다, 뭐 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꺾인다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완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월요일 날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반등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전부 이제 초록색으로 끝났고, 어제는 좀 흔들리는 장세였는데 사실은 이것도 다 플러스였어요. 대형주들도. 그런데 장 마감 30분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소이빈으로 또 중국을 한 대 딱 때렸죠. 그래서 대형주들은 뭐 플러스권에 있다가 마이너스 떨어진 것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소형주들은 좀 버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요일 날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려움을 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월요일 날은 갭상승해서 AV 합선 상단에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또 선물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마이너스를 가서 금요일날 저점까지 갔다가 어제는 또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머리하고 꼬리하고 길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힘의 완충이 비슷하다. 하지만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방향은 잘 못 찾지만 그래도 상승을 하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은 AB 합선 밑에 있지만 AB 합선을 통과해서 상단에 끝났다. 그러면 장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빠진 이유는 저는 이거를 그냥 이익 실현 매물이 많이 터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하락 위에 딥을 사려는 물량들이 들어왔고, 어제도 똑같이 딥을 사려는 물량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매수세는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제 보면은 대형주들 그로스 스탁들이 빠졌고 나머지는 다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스몰캡들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어제 보시면은 시장이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많이 빠졌었어요. 1% 넘게 빠져서 갔다가 전 저점 근처에서 이제 반등을 시작해서 하루 종일 반등 시도를 하고 반등을 줬었죠. 그러다가 막판 전 끝나기 3시 반 넘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나오면서 또 푹 꺾여서 끝난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마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물량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다 싶으면은 또 반등이 나오는 이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보면은 기술주가 제일 안 좋았어요. 기술주 섹터 XLK가 마이너스 1.28%가 빠졌습니다. 그 나머지 섹터들은 전부 다 플러스권에 끝났다. 그래서 기술주를 제외한 주식들은 전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SMH 반도체 지수 한번 보시면은요, 금요일 날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포감을 줬었는데 다시 갭으로 올라서 그저께 월요일 날 좋은 분위기 있었고, 근데 어제 또
빠졌는데 사실은 전 저점보다는 덜 빠졌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는 이제 물량 소화가 거의 다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금요일 날 진짜 물량 많이 나와서 이걸 다 소화를 했고 물량이 점점 줄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매물은 다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금요일 날 마이너스 5.7%, 그다음에 월요일 날 4.4% 플러스에서 빠진 거 거의 다 만회했고요. 어제 마이너스 1.8%, 그래서 아래쪽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봉을 캔들을 보면은 이게 망치형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전환 신호, 그래서 반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아직 주도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엑스템포트도 보면 좀 빠졌습니다. 18.3% 기록하고 있고요. 지수보다 5.7% 잘하고 있고 어제 페이팔이 손절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종목은 세 종목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수보다는 현재 5.7%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월 단위로 보면은 지수는 현재 10월 달 들어와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저희는 한 3%대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개별 종목들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있고요. 페이팔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78불에 이익 실현 30%할 거라고 이제 쫙 말씀을 드려서 이제 걸어놨는데 76불인가 77불까지 갔다가 이제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정정해서 좀 팔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는 있지만 그래도 뭐 아이고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스탑 로스를 68불 선으로 올려놨었어요. 그렇지만 어제 장이 개파락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초가에 67불 34센트에 팔려나갔습니다. 거의 수익 난 거 없이 여기서부터 이제 사기 시작했었거든요. 수익 난 거 없이 이제 페이팔은 마감을 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렇게 좋은 주식을 내가 이 스탑을 당하다니, 그리고는 금방금방 바로바로 또 들어가고 해서 스탑을 하는 의미가 없는 정도의 이제 행동까지 저는 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요. 그런데 워낙 주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페이팔 참 아깝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면은요, 많이 빠졌다가 그대로 또 많이 올랐다가 좀 이제 밀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저께는 또 많이 올라왔었고,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페이팔은 당분간은 매매를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페이팔 되게 좋아 보이는데 하시면은 분명히 이제 트레이딩 하셔도 됩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스윙 트레이딩에서 스탑 로스를 당하는 거는 저 후순위로 밀린다 이렇게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일즈포스죠. 이게 참 답답한 주식입니다. 금년도 이제 많이 빠져있는 주식인데요. 굉장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 그림이 꼭 뭐 같냐면 테슬라 한참 힘 모을 때 모습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데일리인데요. 이제 보시면 길게 보시면은 이 이중 바닥형 쌍바닥이 나옵니다. 그럼 쌍바닥이 나올 때는 여기서 요 중간선에서 여기하고 높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한 365불이 타겟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하락 외정이 나와서 또 요만큼 볼 수 있다 해서 270불이 또 타겟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 239불 246불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240불 정도 되는데 그럼 270불 365불 타겟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포지션이 한 6% 정도 됐는데 지금 한 10% 정도까지 올려서 스윙 트레이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포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세일즈포스가 지금 계속 1년 내내 내려와서 지금 거의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다들 AI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포스 주가가 올해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보면은 5년 전 주가하고 지금 주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년 동안 움직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실은 펀더멘탈은 좋습니다. 매출 성장률은 10% 중반대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FCF 성장률도 프리 캐시플로우도 사실 30%씩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가하고 펀더멘탈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일즈포스 같이 훌륭한 기업이 펀더멘탈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에 있다. 참 답답합니다. 즉 선행 P나 프리 캐시플로우 비율이 18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싼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보면 새로운 변수 인공지능 AI가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요,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잡아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죠. 그래서 세일즈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세일즈포스의 경쟁 우위를
잠식할 거다.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이제 내려온 거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두려움이 정당할까요? 아니면 신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이 기회, 매수할 완벽한 기회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포스는 고객 관계 관리, 즉 CRM의 클라우드 분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이들은 영업 및 고객 데이터 관리, 클라우드 도입,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모델을 이제 개척을 했고요. 이제는 영업, 서비스, 마케팅, 커머스, 분석, 아우러서 통합 플랫폼, 커스터머 360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가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미션 컨트롤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일즈포스의 경쟁 우위, 경쟁 해자가 이제 무엇이냐 하는 걸 한번 봐야 됩니다. 첫째는 높은 전환 비용입니다. 자, 이 고객 대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들여놓고 수년간 직원들도 교육시키고 수백만 달러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안 쓰고는 다른 거 쓰려고 그러면요, 그 스위칭 코스트가, 즉 이걸 바꾸는데 드는 돈이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전체 조직이 또 새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해서 아마 이런 쓰는 회사들은 이제는 바꿀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높은 전환 비용 때문에 이거를 계속 써야 된다 하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은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수천 개의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이 세일즈포스 플랫폼에 직접 연결돼서요, 각 고객에게 맞춤형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런 생태계에는 경쟁사에게는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긴밀한 통합과 높은 전환 비용 덕분에 세일즈포스는 놀라운 잉여 현금 성장을 꾸준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굉장히 탄탄하다, 경쟁적인 해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체크를 쭉 해보면은 매출 성장이 연간 한 16%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큰 빅테크 기업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매우 훌륭한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익성도 보면 EPS 성장이 12.5%예요. 이것도 두 자리 성장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참 탄탄하다,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의 질은 구독 기반의 반복 매출이므로 현재는 굉장히 좋은 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품 및 프로세스 또한 아주 활발하게 좋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모든 게 다 좋은데 왜 주가가 그럴까? 그러면 내부가 마진이 안 좋은가? 한 거 보면은 마진은 거의 또 75%가 나와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익 마진은 24% 나오고 그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은 32.8% 나와서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면 경쟁 우위도 가지고 있고 이 CRM 분야의 리더입니다. 이렇게 좋은 해자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왜 주가가 이렇게 안 오르는 걸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재무 건전성은 훌륭하고 153억 달러의 현금 및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고 장기 부채가 80억 달러 있고,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순 포지션은 현금이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보면 투자 수익률은요 9%밖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이구나. 즉 높은 마진과 성장을 보이는 기업치고는요 기대 못 미치는 투자 수익률이 나옵니다. 9%. 보통은 한 10에서 15%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아쉽다는 거죠. 자, 경영진 및 지배 구조를 보면요, 또 경영진이 유능합니다.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스탁옵션 보상 비중이 과거에 높았지만 지금은 통제가 돼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경영진들도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1.5%의 자사주식을 이제 소각을 했고, 이런 거 보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경영진들은 회사의 지금 상황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단 그 수익률만 좀 낮은 것 뿐이지. 그래서 이런 걸 요약해 보면 세일즈포스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와 높은 전환 비용이라는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 성장이 연간 31%나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훌륭한 기업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AI 사람들이 걱정하는 AI 때문에 세일즈포스의 해자가 없어질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세일즈포스가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AI가 오히려 이들 플랫폼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협은 아니라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는 시장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저렴하나요?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할인된 현금으로 분석하면은 222.9 빌리언 달러가 나옵니다. 세일즈포스의 주가는 최저 수준의 주가, 잉여 현금 흐름의 비율 이런 걸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8배죠. 되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주가가 내재 가치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산다 그러면 모든 면이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면은 그게 굉장한 주가에 탄력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입은 굉장히 좋은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석을 마무리해보면 세일즈포스는 수년간 CRM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 높은 전환 비용을 가진 강력한 제품을 구축해서 뛰어난 잉여 현금을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훌륭한 기업입니다. 이 부분에 논쟁은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주가 하락한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이 AI가 경쟁 해자를 잠식할까 두려워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핵심은 만약 세일즈포스가 AI를 성공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고 데이터 클라우드와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가 유망하다고 믿는다 그러면 현재의 이 싼 밸류에이션은 엄청난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펀더멘탈은 탄탄합니다. 주가는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일즈포스를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지금은 굉장히 진입이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윙 트레이딩으로 공격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가 세일즈포스를 파괴할까요? 아니면 최고의 성장 동력이 될까요? 저는 AI로 새로운 기회를 시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 자산의 10%를 스윙 트레이딩 전략에 투여를 할 거고요. 스탑은 10%, 목표가는 270, 첫째 목표가 365불,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많은 고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한 6.5% 정도 들어가 있고요. 좀 더 오늘 밤에 추가해서 결국은 10% 채우고 그 다음에 스탑 걸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입니다. 요즘에 뭐 말들이 많이 나오는 주식이죠. 근데 이게 위클리에다가요. 한번 그 패턴을 한번 분석해 보면 이게 정확하게 여기가 머리가 되고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인버티드 헤드 앤 숄더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기술적으로는 이게 293불입니다. 그래서 지금 222불, 220불 정도 되는데 그럼 293불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보겠고 저희는 AMD는 좀 장기 보유 종목으로 가져갑니다. 왜? 제2의 엔비디아, 이제 엔비디아를 쫓을 대항마. 이래서 앞으로 큰 성장이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왜 지금 엔비디아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하면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 증가가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게 AMD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과의 협력은 AMD 시장 지위 강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최근에 오라클하고 이제 협력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런 서로 협력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라클은 클라우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요. 추가적인 칩 공급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칩의 가격은 너무 높고 그다음에 공급이 잘 안 되고 해서 결국은 AMD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AMD는 엔비디아 최고 성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워크로드에 적합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거라서 다들 필요로 하고 있죠. 이런 협력은 AMD가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에서 지속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즉 엔비디아가 원하는 공급 물량을 다 주지는 못한다. 그러면 AMD가 그거의 많은 부분을 서비스할 수 있다. 이래서 굉장히 지금은 좋은 그림에 놓여 있습니다. 오라클과의 계약 규모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오라클이 엔비디아와 협상을 하려고 이 카드를 좀 사용하나? 엔비디아 보고 나는 저기 AMD에서 좀 공급받기로 했는데 너네가 좀 싸게 주면은 너네 거 좀 갖다 쓸게, 쟤네 거 좀 덜 쓸게 뭐 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형 기업들이 AMD를 파트너로 지목하는 것은 AMD가 단순한 보조 옵션이 아닌 필수적인 공급자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일즈포스가 오픈 AI하고 파트너십을 확정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런 소프트웨어가 AI를 더 쓴다? 그럼 컴퓨팅 파워가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 칩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소프트웨어가 AI를 접목을 시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나 혹은 칩 비즈니스는 더 확장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나 AMD 모두에게 간접적으로 칩의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아주 좋은 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AMD는 컴퓨팅 파워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고 성능 칩 시장이 아니더라도요. 다양한 워크로드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라클, 세일즈포스, 오픈AI의 움직임은 기술 생태계 전반의 칩 수요를 촉진하고 있고요. AMD가 대형 기업들의 핵심 파트너로 언급되는 것은 엔비디아가 충분히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MD가 과거보다 시장에서 더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좋은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엔비디아를 조금 털었고요. 그다음 AMD를 넣고 AMD를 또 추가로 더 샀습니다. 그래서 AMD 포지션이 엔비디아보다는 좀 커졌습니다. 저는 AMD를 향후 1년, 2년 동안은 굉장히 좋게 본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온큐입니다. 오늘 아이온큐를 스윙 트레이딩 종목, 즉 페이팔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 아이온큐를 등극시킵니다.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 한번 접었다가 또 이제 쭉 올라왔는데요. 거의 역사적 고점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목적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주식은 잡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정 조금만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말고 아예 이게 기술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지지를 받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저처럼 저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75불, 74불, 73불, 72불, 71불, 70불 6단위로 1%씩 사자고 넣어서 최대한 6%를 지금 실을 겁니다. 빠질 때까지는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는 사놓고 10% 로스컷 걸고 상방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에 따라서 이제 타겟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이렇게 고점에 있기 때문에 10% 리스크를 지고 이제 들어간다. 그렇지만 싸게 잡는 전략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온큐 한번 더 예전에 한번 또 이제 분석해 드렸는데 좀 중요한 덕목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는요. 최첨단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기업입니다. 미래 기술로 주목받는 양자 컴퓨팅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보면 20억 달러 규모의 신주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한 기업이 사가지고 갔는데요. 그건 굉장히 이제 좋은 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장에다 풀게 되면은 이게 다일루션이 일어나고 또 매물도 또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 한 기업이 사준다는 건 굉장히 좋고 근데 보면 이게 10일 날 증자했을 거예요. 근데 9일 날 종가에 20%를 프리미엄으로 받고 이제 증자를 한 겁니다. 지금 주가보다 이제 더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역시 아이온큐는 이제 시장에서 좀 인정하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지난 1년간 5% 이상의 급등락이 있었던 경우가 100번 이상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죠. 그래서 얼마나 주가가 크게 흔들렸나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높은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났었겠다 하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80%의 상승률을 이제 주고 있죠. 그래서 큰 수익의 기회 하지만 큰 위험도 존재했다. 현재는 아이온큐의 기술 발전에 굉장히 사람들이 큰 밸류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양자화학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원자 수준의 힘을 고전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탄소 포집 등 신소재 개발에 잠재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매출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큰 매출은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점점점 높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성장주의 이제 모습인 거죠. 아이온큐가 주가가 지금 연간 최고점에 근접하고 있는 시점에서 결국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그럼 회사는 더 많은 돈을 득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그러면 다일루션이 되는데 그럼 주가가 빠질 건데 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좀 지켜보셔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자금 조달을 이렇게 최고가에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투자의 매력은 뭐냐? 첫째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입니다. 기술 좋은 회사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독보적인 이제 파트너십을 몇 명과 이제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금년도에 80%가 올라왔다.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이거를 상용화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답답함이 있고요. 근데 또 상용화를 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또 필요하죠. 이것도 답답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면 계속해서 증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희석이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너무 증자를 많이 하게 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수가 없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요. 아이온큐는 장기적인 기술 잠재력과 단기적인 재무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가 좀 아깝지만 이제 성장성은 굉장히 좋네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뭐 화학, 제약, 신소재 분야의 혁신이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희석 우려가 좀 있지만 그래도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좀 크게 상승할 요인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역시 성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온큐는 오늘 저녁부터 이제 스윙 트레이딩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10%까지 빠지겠나 싶은데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장이 출렁출렁 하면은 또 무슨 뉴스에 의해서 이제 빵 터질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업턴이 더 많이 보인다 해서 저는 위험을 테이크하면서 가서 수익을 더 내겠다. 그래서 수익은 현재 한 1.5배에서 2배 R,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해서 1.5배, 2.5배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자문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유튜브로는 드릴 수 없는 말씀도 많고 좀 나누기 힘든 얘기들도 많죠. 그래서 저는 백두산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자문 서비스화해서 좀 합법적으로 여러분과 많이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내용이 들어갈 텐데요. 앞으로 수익을 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긴 여정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백두산 프로젝트는 일단은 백두산 클럽에 조인을 하셔서 이제 사용하시기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올 건데요. 일단 삼성증권에 저희가 그 자문 서비스를 올려놨습니다. WMC라는 자문인데요.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 백두산 클럽 회원이 되시는 거고, 그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사이트 주소를 그 브라우저 창에 이제 적어 넣으시고 엔터를 치시면은요, 이 가입 과정을 설명해 주는 매뉴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카피를 하셔서 이제 붙여넣기 하시고 하시던지 아니면 손으로 직접 쳐서 이제 넣으시면은 요런 사이트로 들어가시게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증권에 증권 계좌가 계시다 하면은 모바일 삼성증권을 다운받으셔서 기존 고객 추가 계좌 개설 하는 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계좌를 하나 개설하시면 되고요. 삼성증권 계좌가 없다 하실 때는 신규 계좌 개설을 누르시고 신규 계좌 개설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2부 매뉴얼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분홍색으로 해서 자문 서비스 가입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쭉 가입을 해주시면은 이제 EWMC 자문에 들어오시고 자동적으로 백두산 클럽의 회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문 가입해 주시면 바로 이제 연락을 드려서 그 다음 상품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잘 안 된다. 뭐 사이트 이게 잘 안 나온다 하실 때는 inbexgpt@gmail.com으로 이메일 주시고 좀 필요하신 내용 쭉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도 잘 안 된다 하실 때는 02-785-3882로 전화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간략하게 상담 드리면서 이제 회원 가입하시는 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백두산 클럽에 가입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막 상품을 내놓는데 요번에는 컨설팅 상품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내놓게 됐는데 그거는 유선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가입을 하시면은 저희의 자문 고객이 되신 거고 백두산 클럽에 들어오신 거다. 그래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노고 많으셨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